언론중재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짜 언론의 피해자, 언론의 피해자를 빌미로 삼아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시도이겠지요. 이 법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빠지는지 설명을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전직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의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공직자의 대표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법인가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드루킹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밝혀주십시오. 그 사법 피해자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 검찰 개혁을 처음에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 개혁이 아니었구나, 검찰 장악이었구나, 그리고 그들 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였구나 라고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이번에 이 언론중재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짜 언론의 피해자, 언론의 피해자를 빌미로 삼아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시도이겠지요. 조금 있으면 또 드러나겠지요. 근데 언론 장악을 넘어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불태우는 악법입니다. 또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법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빠지는지 설명을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전직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의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공직자의 대표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법인가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개인의 보호를 위한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이런 걸 만든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는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되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과연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드루킹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그 드루킹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밝혀주십시오.